안녕하세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꿈굴 기자단의 정현진, 유규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저희가 책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네, 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디오북은 마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포 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도 마포 FM에서 녹음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앞에 세 편의 오디오북은 팟빵에서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현진 씨,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뭔가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북극곰도 모르는 북극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후가 왜 이래요?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극곰도 모르는 북극 이야기는 북극에 갔다 오신 박지현 기자님의 경험담이었다면 기후가 왜 이래요는 저번 오디오북에서 다뤘던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한 북극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진씨? 네, 이 책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생 때 배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놀랐어요. 규린 씨는 어땠나요? 저는 선택 과목이 달라서 현재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봤어요. 유익한 내용도 많았고요.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시는 임태훈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어서 그런지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시작해 볼까요?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지구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울창한 숲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내는 바람에 수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졌고 멸종하는 생물이 늘어났어요.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그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의 환경 파괴는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 사람들의 삶도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구 환경을 돌아보며 지구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어요. 지구를 위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니까요. 네, 지구촌 기후 뉴스 시간입니다. 갑자기 왜 뉴스일까요? 이 책의 챕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최근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북극 바다에 가득했던 빙하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번 오디오북에서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었죠. 그런데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로 남극의 빙하도 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둘 다 같은 빙하 아니에요? 남극 빙하가 더 양이 많은가? 남극의 빙하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게 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북극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아요.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뭐가 다른 거지? 규린 씨,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물을 얼리면 페트병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얼음이 부피가 더 크니까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네요? 아, 그럼 북극은 이해가 가는데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왜 해수면이 올라가요? 북극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이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남극의 빙하는 남극 대륙 위에 만들어진 얼음이기 때문에 녹으면 육지 위에 있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해수면이 올라가요. 규린 씨는 해수면이 올라가서 나라 전체가 바닷물에 잠길 위험에 처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투발루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섬이 언제 물에 잠길지 몰라서 2002년부터 투발루 국민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곳이 곧 물에 잠겨 없어질 테니 다른 곳에 가 살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를 망쳐서 생긴 일이라면요? 굉장히 슬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걱정할 것 같아요.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올라갈 거고 투발루처럼 물에 잠겨 사라지는 나라도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에 잠기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면의 높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들어서 여름만 되면 꼭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규린 씨 뭔지 아세요? 폭염인가요? 폭염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바로 태풍이에요. 올해도 태풍이 여러 번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거 아시죠? 맞아요. 요즘 여름에 태풍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현진 씨, 태풍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주변의 공기가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이 생기면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올라가자 증발하는 수증기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태풍의 바람은 강력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점점 태풍이 강력해진다니 정말 큰일이네요. 맞아요. 환경의 변화는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를 느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변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살아갈 지구는 단 하나뿐이니까요.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챕터, 기후는 왜 변하는 걸까요? 입니다. 기후는 왜 변하는 걸까요? 지구온난화 때문 아닌가요?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하기는 하죠. 그런데 기후가 옛날에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네요. 빙하기도 있었고 옛날에도 기후가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기후가 변했을까요? 먼저 기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규린 씨, 기후가 뭘까요? 날씨랑 같은 말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후는 여러 해 동안 한 지역에 일정한 모습을 보여준 날씨를 말해요. 계속해서 변하는 날씨와 달리 기후는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기후가 변했던 거예요? 기후는 생각보다 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먼저 대륙이 이동해서 육지와 바다의 위치가 달라지면 기후가 변해요.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은 사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멘틀 위에 있는 여러 조각의 판들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 판과 판이 서로 부딪혀서 화산이 폭발하면 기후가 크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뜨거운 용암이 나오니까 기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화산의 규모가 아주 크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릴 정도로 솟아올라서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기온이 올라갈 수도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화산 폭발 때문에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빙하기가 끝나기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화산 폭발 외에도 태양을 도는 지구의 움직임이 변하거나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방향이 바뀌면 기후가 변해요. 지구 자전축이 움직여요? 네, 지구의 자전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팽이가 기울어져서 돌 때 비틀거리면서 회전하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천천히 움직일 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00년이 지나면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지금과 반대가 된다고 해요.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면 여름과 겨울이 일어나는 위치가 반대가 돼요. 그러면 12월에 우리나라가 여름이겠네요? 그렇죠. 13,000년 뒤에는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네요.
지금까지 지구의 자연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기후는 아주 천천히 변해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린다 해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기를 위기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지구를 구해요 챕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해요. 아, 맞다. 제가 저번에 헌혈하러 갔었는데 작년에 수학여행으로 갔던 파주가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이어서 당황했어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프리카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아요. 말라리아는 열대성 질병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라리아는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자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우와, 그게 언제예요? 규린 씨,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공기층인데 자외선을 막지 못하면 사람들은 피부암에 걸리고 눈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때 남극의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 주변 지역의 양과 연어의 눈이 멀었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때 꼭 선글라스와 모자로 몸을 가려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죠? 다행히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프레온가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1987년에 세계 각국의 대표가 몬트리올에 모여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어요.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이후에 오존층은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류는 마음만 먹으면 파괴된 자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규린 씨,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랑 일회용품 줄이기 등이 있어요. 아, 에어컨 사용 줄이기도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큰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를 구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현진 씨랑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유익했다면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착순 10분에게 과학기술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기후가 왜 이래요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혁신 교육지구 사업 마포 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 프로그램의 내 친구 오디오 정현진, 유기린이었습니다. 안녕.